안녕하세요. 희망풍경의 이익선입니다. 드디어 지구촌 최대의 축제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날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온 국민이 열심으로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정말 온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각인될 만한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아마 꼭 같을 거란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생각. 우리 한국팀의 16강 진출이죠. 우리 선수들 그동안 흘린 그 땀과 노력의 시간들에다가 국민의 염원을 더한다면 16강 진출 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람을 또 가져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갈 때 응원하고 그 게임을 즐기는 것, 이 과정을 즐기는 것도 퍽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희망풍경 2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월드컵 16강 기원 진출을 간절히 바라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 장애 아동들의 재활 치료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예술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보세요. 매주 한 번씩 장애 아동들을 위한 연극 놀이 치료가 열리는 한 사회복지관. 언뜻 보기에는 그저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지금 놀이 형태의 연극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장애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는 중이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이빨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연극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장애 아동들의 재활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겠지요.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두드리면서 하는 말. 아이들은 대사와 동작을 통해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감정을 표현해내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스트레스를 스스로 치료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극을 비롯해 음악, 미술, 무용 등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이용해 장애 아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예술 치료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은 장애 아동을 위한 재미있으면서도 효과 만점인 예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술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예술치료협회 회장이시면서 세종대학교 예술치료학교에 계신 윤태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저희가 접했습니다마는 예술 치료 요즘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네. 사실 정의는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술 치료란 무엇일까요? 예술 치료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또는 시낭송, 독서 이러한 예술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손된 부분이나 네. 또는 심리적인 그런 아픔을 치료하는 것인데요.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네. 또는 감정이나 네. 또는 행동이나 또는 신체적인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서 재활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심적인 부분뿐 아니라 신체적인 것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픈 것을 치료한다라는 이제 정의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예술하면은요 창작의 어떤 대상 혹은 감상의 대상 이쯤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예술이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그 모든 그런 예술적인 그런 활동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악기를 연주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본능이죠. 뭐 네. 노래를 부르고 율동하는 끄적거리는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치료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특히 이제 악기 연주라든지 즉흥적인 그런 연주나 또는 그림 그리기 이런 방법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즉흥적인 그런 연주는 악기를 잘하고 못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악기 즉흥 연주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을 하고 또 틀려도 그 자신이 실패로부터 자유가 되니까 그 자체가 현재 자기 자신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난화나 만다라나 혹은 꼴라주 기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라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 중에.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술 치료는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예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자폐 아동이나 또는 발달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 내성마비 또는 정신지체 아동들한테 우선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뭐 정신장애인들이나 혹은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수 있죠. 네. 우리들이 상당히 힘들고 우울에 빠질 때 네. 노래를 실컷 부르면 좀 속이 후련해지고 후련하죠. 네. 예. 또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실컷 부를 때는 속이 후련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 연극 치료, 무용 치료 같은 이제 적용이 되고요. 네. 또 이러한 이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연극 치료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제 적용이 많이 되냐면 노인 치매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또 정상으로 활동하는 이런 여러 그런 일반인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로군요. 네. 예. 그러면은 예술 치료가 과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사실 치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우리 어린이들이 무척 즐거워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빠져들고 빠져드니까 효과를 충분히 얻는다. 이런 장점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네. 외에 어떤 장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그 예술 치료 자체는 일단은 창의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인 창의성을 이제 건드려주고 특히 예술적인 그런 활동은 자발성이 있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어느 장소나 어떤 동작을 하든지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발성, 즉흥성,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대인관계 개선이나 집중력 향상이나 자신감 향상이나 또는 네. 언어 능력 향상을 시켜주는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예술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즐기면서 그 가운데서 창의성, 자발성, 즉흥성이 길러진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주로 소개된 것은 음악 치료하고 이제 미술 치료였는데요. 네. 초반에 말씀 중에는 다른 활동도 덜어 있었거든요. 네. 이 밖에 어떤 치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밖에 연극 치료 아. 또는 무용 동작 치료 네. 또는 시 치료, 독서 치료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 치료라는 것은 시 치료는 시낭송이나 네. 또는 시 창작을 통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부분을 외부로 발산시켜주고 네. 마음을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연극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는 뭐 독백 기법, 사이코드라마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네. 뭐 독백 기법이나 거울 기법이나 비의자 기법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적인 부분을 표출시켜주는 그런 네. 부분이 되고요. 간혹 그 10대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에게 역할 체인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정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TV에 보고되곤 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어린이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예술 치료를 받고 싶은 우리 아이에게 받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이제 먹고 계신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예술 치료 자체는 치료사가 사랑을 가지고 환자와 함께 보살피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은 보통 이제 예술 치료를 하면 완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완치라는 그런 이제 욕심보다는 일단은 치료를 할 때 결과로서의 치료와 또는 과정으로서의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로서의 그런 치료라는 자체는 예술 치료를 했을 때 이 아동이 자신감을 향상하거나 또는 반향어가 없어졌거나 또는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됐거나 네. 또는 집중력이 향상됐거나 이런 부분이 결과로서의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정으로서의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세 번 치료 세션에 참석을 해서 네. 이 아동이 그 치료에 참석하는 그 자체를 자기 삶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이 아동이 자기 삶을 즐기고 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아동이 치료 세션에서
그 치료서 악수도 하고 네. 또 눈도 마주치고 네.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동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통해서 목표점으로 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정도까지이지만 네. 과정을 즐기게끔 해야 한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뭐 다른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께서 여유를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부모들의 마음은 빨리 아동이 이제 낫기를 원하죠. 네. 그러나 사실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료사도 다른 직업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아동이 그런 장애를 가지면서 그래도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생활하고 네. 다른 사람과 교육 관계를 잘 가지면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예술 치료를 어떤 현장에 가서 받고 나서 네. 집에 와서는 그런 데와 완전히 단절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댁에서도 뭔가를 하셔야 되겠죠. 집에서도 이제 그래서 치료 장면을 부모가 같이 보면서 아하. 치료사가 어떻게 치료를 했고 했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집에서도 역시 치료의 연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같이 치료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여유, 애정, 일관성. 저는 이런 요약이 딱 되는데요. 네. 예술 치료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 활용을 하실 거란 기대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세종대 예술치료학교의 윤태원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